과대평가는 지식과 안목의 부족함을 드러낸다. 절대 과장하지 말라. 말할 때는 최상급을 사용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그래야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판단력도 흐려지지 않는다. 칭찬을 남발하는 것은 일종의 과장인데 이것은 칭찬하는 사람의 지식과 안목의 부족함을 드러낼 뿐이다. 칭찬은 강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욕구를 자극하긴 하지만 늘 그렇듯 나중에 제값을 하지 못하면 그 기대는 실망으로 변하고 칭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경멸을 당한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주 침착하게 행동한다. 그리고 과대평가보다는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선택한다. 탁월한 것들은 흔하지 않으므로 되도록 평가를 자제해야 한다. 과장은 일종의 거짓말이다. 과장하면 좋은 안목을 지녔다는 명성을 잃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분별력의 명성도 잃게 된다. 몸짓 하나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타고난 통치력에 관해 이것은 탁월성이라는 숨겨진 힘인데 불쾌한 수법이 아니라 타고난 통치력에서 나와야 한다. 그럴 때 모든 사람은 이유도 모른 채 타고난 권위의 은밀한 힘을 깨닫고 거기에 복종한다. 고귀한 귀재들과 공적을 이룬 왕들, 특권을 타고난 대담한 사람들이 이런 힘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존경을 받고 마음과 생각까지 사로잡는다. 그들이 거기에 또 다른 탁월한 자질까지 지녔다면 최고의 정치적 영향력을 타고난 셈이다. 그들은 장황한 연설을 통해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는 달리 몸짓 하나로 그 힘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침묵을 통해 말의 힘을 축적하라. 소수와 함께 생각하고 다수와 함께 말하라. 흐름에 역행하게 되면 잘못을 깨달을 수 없고 위험에 빠지기도 쉽다. 소크라테스 정도가 되어야 이런 상황을 다룰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반대할 때 사람들은 비난으로 받아들이는데 자신에게 모욕을 준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불쾌함도 배가 되는데 비난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칭찬했던 사람도 불쾌해지기 때문이다. 진리는 소수의 것이지만 속임은 통속적일 만큼 흔하다. 광장에서 하는 말을 듣고는 현명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거기에서는 아무리 마음속으로 거부하려고 해도 자기 목소리가 아닌 통상 어리석은 목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박하지 않고 반박을 당하지도 않는다. 물론 곧바로 비난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자제한다. 생각은 자유인데 그것을 폭력적으로 침해하거나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침묵이라는 안전한 곳으로 피한다. 그리고 가끔 나서는 게 허락되면 소수의 지혜로운 사람들의 보호 속에서 말한다. 영웅은 영웅을 알아본다. 위대한 사람들과 교감하라. 영웅의 탁월한 자질은 영웅들과 잘 어울리는 데 있다. 이런 교감은 신비롭고 유익한 자연의 경이로움이기도 하다. 위대한 사람들과 교감하다 보면 비슷한 마음과 기질을 갖게 되는데 무지한 대중은 그것을 묘약의 효과로 치부한다. 그들과 교제하면 명성뿐 아니라 호의와 애정도 얻는다. 그러면 말 없이도 설득할 수 있고 노력하지 않아도 뭔가를 얻을 수 있다. 교감에는 능동적 교감과 수동적 교감이 있다. 둘 다 행복을 주는데 교감이 잘 이루어질수록 행복도 크다. 따라서 그것을 알고 구별하며
얻는 방법을 안다는 것은 훌륭한 기술이다. 이런 은밀한 도움 없이는 어떤 노력을 해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간계를 쓸 때는 절대 들키지 말라. 간계를 쓸 때 남용하지 말라. 간계를 쓰는 티를 내지 말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암시해서도 안 된다. 모든 간계는 의심스러움으로 숨겨야 한다.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간계는 더욱 그래야 하는데 미움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속임수는 주변에 너무 흔하고 게다가 잘 드러내지 않으므로 배로 경계해야 한다. 이것은 불신을 일으키고 엄청난 화를 부르며 복수를 유발하고 상상치도 못한 악을 일깨운다. 따라서 행동할 때 심사숙고하면 일할 때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이것만큼 확실하게 사고력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 활동의 높은 완성도는 뛰어난 실행력에 달려있다. 저속한 반감은 인생의 성장을 방해한다. 반감을 갖지 말라.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탁월한 자질을 제대로 알기도 전에 먼저 반감부터 갖는다. 그리고 이런 타고난 저속한 반감은 저명한 사람들을 대할 때도 나타난다. 따라서 이런 태도를 지혜롭게 고쳐야 한다. 뛰어난 사람들에게 반감을 품는 것만큼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다. 영웅들에게 호감을 품으면 이익이 되고 반감을 품으면 명예가 실추된다. 불행을 잘 극복하는 것보다 아예 처음부터 피하는 게 더 낫다. 어렵고 위험한 일은 피하라. 이것은 지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다.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들에게는 늘 양극단 사이가 멀다. 즉,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가는 길이 먼데 그 가운데는 늘 신중함이 있다. 따라서 그들은 행동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걸린다. 어렵고 위험한 상황을 잘 극복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아예 피하는 게 더 쉽기 때문이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은 우리 판단력을 시험하는데 이를 해결하는 것보다 피하는 게 더 안전하다. 위험 하나는 더 크고 어려운 위험으로 이어지며 추락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기질이나 국민성 때문에 무모하게 그런 위험한 일에 끼어든다. 그러나 이성의 불빛 아래 걷는 사람은 항상 문제 앞에서 매우 신중하다. 그런 사람은 위험을 극복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관여하지 않는 것이 더 용기 있는 행동임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일에 관여한 어리석은 사람이 있더라도 어리석은 자가 둘이 되지 않도록 그 일을 피한다. 내면이 깊지 않으면 겉만 화려한 자들에게 자주 속는다. 내면이 깊을수록 온전한 사람이 된다. 모든 면에서 내면은 늘 외면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수단이 부족해 미완성된 집처럼 외관만 세워진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 입구는 저택 같지만 그 안에는 오두막하게 방만이 있을 뿐이다. 조용히 있을 만한 곳이 없거나 아니면 온통 조용한 곳뿐이다. 첫 인사를 마치고 나면 그것으로 대화가 끝나기 때문이다. 처음에 그들은 시칠리아 말처럼 다가오지만 이후에는 오랜 침묵을 지킨다. 생각이 샘솟지 않으면 할 말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자들은 겉만 보는 사람들을 쉽게 속인다. 하지만 예리한 사람을 속이지는 못한다. 예리한 이들은 그들의 텅 빈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아는데 그것이 웃음거리가 된다. 한눈에 상대를 이해하고 본질을 파악하는 님, 통찰력과 판단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대상에 지배되지 않고 오히려 그 대상을 지배한다. 그리고 단번에 가장 깊은 곳을 측정한다. 더불어 그 용량까지 완벽하게 분석할 줄 안다. 사람을 보면 상대를 이해하고 본질을 파악한다. 슬쩍 보기만 해도 가장 깊이 숨겨진 내면을 알아내는 위대한 해석자다. 또한 자세히 관찰하고 예리하게 생각하며 사력 있게 추론한다. 즉, 모든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파악하고 이해한다. 현자는 자신에게 가장 엄격하다. 절대 자존심을 잃지 말라. 또 너무 자기 자신에게만 익숙해서도 안 된다. 자신의 올바름을 정직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외적인 규칙보다 더 엄격하게 자신을 판단해야 한다.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엄격한 권위가 아닌 자기 분별력에 따른 두려움 때문이어야 한다.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면 세네카가 말한 상상 속 가정교사도 필요하지 않다.